기술 패권을 쥐고 있던 미국의 시선이 한국을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 사이에서 세상에 감춰진 진실이 폭로되고 있죠. 기술을 의심한 나라가 결국 머리를 숙이게 된 사연.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미국 주요 방송사 과학기술 담당 수석 특파원 루이 앨리스입니다. 20년 넘게 과학기술 분야를 취재해왔지만 제 기자 생활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워싱턴이 따스한 봄 기운으로 가득한 평범한 수요일이었죠. 아침 회의를 준비하던 저에게 익명의 전화가 왔습니다. FBI 본부에서 오늘 오후 2시 극비 회의가 열립니다. 한국의 기술력 때문에 FBI가 발칵 뒤집혔어요. 처음엔 그냥 황당한 제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발신자는 제가 오랫동안 신뢰해온 내부 정보원이었죠. FBI 본부 근처 카페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는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죠. FBI 정보보안국에서 한국의 반도체와 배터리 기술이 미국을 추월했다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로버트 밀러 부국장이 완전히 혼란 상태입니다. 그가 건넨 종이 한 장에는 최고 기밀이라는 빨간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하며 FBI 본부 주변을 지켜봤습니다. 정말로 오후 2시 평소보다 많은 차량이 FBI 본부로 들어갔고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내부 정보원의 말이 사실인 것 같았죠. 그날 저녁 또 다른 FBI 관계자로부터 충격적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밀러 부국장이 한국이 이렇게 빨리 우리를 추월할 수는 없다며 분노했어요. 산업정보 유출 가능성을 조사하라고 지시했고 정보보안국 전체가 비상 걸렸습니다. 이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저는 반도체 업계 전문가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미국 대표 반도체 회사의 수석 기술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공식적으론 말할 수 없지만 삼성의 3나노 공정은 우리보다 최소 2년은 앞서 있어요. 정말 충격적인 기술적 도약이죠. 다음 날 아침 편집장 앞에서 이 정보를 공유했지만 그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FBI가 한국 기술 때문에 혼란에 빠졌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미국은 항상 기술 선도국이었어.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FBI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죠. 며칠간의 추적 끝에 FBI가 정말로 한국기술도약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로버트 밀러 부국장이 직접 지휘하는 이 팀은 한국의 기술 발전이 미국의 기밀 유출 때문인지 조사하고 있었죠. 가장 놀라운 건 FBI 분석관들의 보고서였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정 기술은 미국 최고 기업들보다 최소 2에서 3년 앞서 있으며 LG와 삼성의 배터리 기술은 미국이 단기간에 따라잡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 보고서를 읽은 밀러 부국장은 책상을 내리치며 분노했다고 합니다. FBI 회의실에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런 기술적 도약을 이뤘는지 조사하라. 분명 불법적인 방법이 있었을 거다. 밀러 부국장의 지시는 명확했죠. FBI는 한국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진실이 무엇인지, FBI가 왜 한국 기술에 그토록 충격을 받았는지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제 기자로서의 사명이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반도체 분야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며 한국 기술의 실체에 대해 물었죠. 놀랍게도 업계 내부에선 이미 한국 기술의 우수성이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미국 정부만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이었죠. 제가 취재를 시작하자 곧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제 컴퓨터가 누군가에 의해 검색된 흔적이 있었어요. 집 앞에서는 검은색 차량이 자주 목격됐고 휴대전화도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죠. 어느 날 저녁 퇴근길에 한 남자가 저를 따라왔습니다. 평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걸음걸이와 주변을 살피는 눈빛이 전형적인 요원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일부러 복잡한 길로 들어갔고 그가 정말 저를 미행하는지 확인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FBI가 저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 동료가 몰래 쪽지를 건넸습니다. 조심해요. FBI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물어봤어요. 이제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무언가 중요한 것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었죠. 그날 오후 의외의 인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FBI 기술 분석팀에서 일하는 마이클이라는 사람이었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앨리스 씨, 지금 당신이 파고드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큰 문제예요. FBI는 정말 혼란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한국이 우리보다 최소 5년은 앞서 있어요. 이건 그냥 기술 차이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세계입니다. 우리는 도시 외곽의 한적한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그가 건넨 태블릿 컴퓨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FBI가 미국 최고 반도체 회사 인텔과 마이크론의 엔지니어들을 비밀리에 조사했고 그들이 모두 입을 모아 한국이 이미 우리를 훨씬 앞서 나갔다고 증언했다는 내용이었죠. 가장 놀라운 건 한 수석 엔지니어의 증언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구실에서 실험 중인 기술을 한국은 이미 대량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추월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접근법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린 따라잡기 어려울 겁니다. FBI의 기술 분석관들은 한국이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 보여준 혁신은 과거, 미국이 컴퓨터나 인터넷 분야에서 보여준 혁신과 같은 수준의 기술적 도약이라고 결론지었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를 본 고위 관리들은 완전히 당황했다는군요. 마이클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자신이 기술의 리더라고 믿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이 앞서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다. 특히 로버트 밀러 부국장은 이 사실을 절대 인정하지 않으려 해요. 그는 마지막으로 저에게 경고했습니다. 앨리스 씨, FBI 지도부는 이 사실이 알려지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당신의 취재를 막으려고 합니다. 부디 조심하세요. 그리고 진실을 밝혀주세요. 마이클과 헤어진 후 저는 더 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미국의 자존심과 관련된 문제였던 거죠. 그리고 저는 그 진실을 파헤치기로 했습니다. 출국 하루 전날 FBI 요원 마이클 스미스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키가 크고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사람이었죠. 앨리스 씨, 한국으로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이 취재를 포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기자입니다. 진실을 찾는 것이 제 일이고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어요. FBI가 한국 기술 때문에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이유가 뭔가요? 마이클은 잠시 침묵했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FBI 내부도 혼란스럽습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처음엔 우리 기술이 유출됐다고 의심했어요. 하지만 조사할수록 그게 아니란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더욱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럼 왜 이 사실을 숨기려고 하나요? 국가 자존심 문제죠. 미국이 반도체와 배터리 같은 핵심 기술에서 다른 나라에 뒤처졌다는 사실을 정부가 인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한국이면 더욱 그렇죠. 마이클의 말은 제 취재 의지를 더욱 굳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인천공항은 미국의 어떤 공항보다도 현대적이고 깨끗했습니다. 입국장에서부터 최첨단 생체인식 시스템을 보며 이미 기술 격차를 느낄 수 있었죠.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에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도로변 전광판, 버스 정류장의 디지털 안내판,
심지어 택시 안의 결제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미국보다 한 단계 앞서 있었어요. 택시 기사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미국에선 아직도 카드 긁나요? 우리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모바일 결제만 써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잠시 쉬는데 한국 측 연락처로 알려준 번호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김도현이라는 삼성전자 임원이었습니다. 앨리스 씨,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내일 아침 9시에 저희 공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도현은 약속대로 호텔 로비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미소가 따뜻한 4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앨리스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 사이의 오해를 풀고 싶었어요. 우리가 미국 기술을 훔쳤다는 소문은 정말 마음 아픕니다. 삼성전자 화성 공장에서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완전 자동화된 생산 라인에서는 로봇들이 반도체를 만들고 있었고 클린룸은 미국의 어떤 시설보다 몇 배는 더 깨끗했습니다. 작업자들은 흰색 우주복 같은 방진복을 입고 세계 최첨단 기술을 다루고 있었죠. 김도현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3나노 공정 생산 라인입니다. 미국에서는 아직 실험실 수준인 기술을 우리는 이미 대량 생산하고 있어요. 5년 전부터 준비해왔거든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나요? 미국에선 아직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미국과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미국이 지름길을 찾는 동안 우리는 기초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렸죠. 밤낮 없이 연구했고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게 더 빠른 방법이었죠. 공장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의 인텔이나 마이크론 공장에서 봤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으니까요. 이곳의 기술은 미국이 아직 꿈꾸는 단계였습니다. 한 엔지니어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3나노 공정은 전력 소모를 45% 줄이면서도 성능은 23% 높였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죠. 다음 날 SK 하이닉스 이천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연구소장 박진우는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HBM4 메모리입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메모리죠. 미국보다 3년은 앞서 있습니다. 박진우의 설명은 계속됐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기존 메모리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했죠. 이게 바로 우리만의 독창적인 기술입니다. 그날 오후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오창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배터리 기술 역시 충격적이었습니다. 연구소장 김민수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충전 시간은 기존 배터리의 5분의 1로 줄이고 사용 시간은 2배로 늘렸죠. 게다가 발화 위험도 거의 없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 배터리로 작동하는 장치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미국은 아직 이런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김민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기술을 따라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지금은 그들이 우리를 따라하고 있죠. 미국 기업들이 우리 기술자들을 스카우트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까요. 한국의 기술 현장을 직접 본 저는 FBI가 왜 그토록 충격에 빠졌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혁신이었으니까요. 한국은 미국이 상상조차 못한 길을 이미 걷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자 충격적인 이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FBI 내부 정보원인 마이클이 보낸 비밀 문서였죠. FBI 본부에서 열린 긴급 회의 내용이었습니다. 로버트 밀러 부국장이 한국 기술에 대한 보고를 받고 완전히 충격에 빠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셋째 날, 저는 의외의 인물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FBI 기술 분석관 앨런 파커였죠. 그는 제 호텔 로비로 찾아와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앨리스 씨, 당신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 호텔 근처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앨런은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FBI 본부에서 파견된 기술 분석관입니다. 한국의 기술을 직접 조사하라는 임무를 받았죠. 하지만 제가 발견한 진실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꺼내 비밀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FBI가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더 놀라운 것은 FBI가 한국 기술자들을 상대로 산업 스파이 혐의를 씌우려 했다는 계획 문서였습니다. FBI 본부는 패닉 상태입니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 발전이 미국 기밀 유출 때문이라고 믿고 싶어 했지만 모든 증거는 그 반대를 가리키고 있어요. 한국은 독자적인 기술로 미국을 앞질렀습니다. 저는 충격에 빠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FBI는 이런 음모를 꾸미려고 하나요? 앨런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국가 자존심 문제죠. 게다가 FBI가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는 순간 수십억 달러의 연구개발 예산이 위협받게 됩니다. 우리 정부는 매년 엄청난 돈을 반도체와 배터리 연구에 쏟아붓고 있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가 한국 기업들에게 불법 혐의를 씌우려고 계획했다는 겁니다. 저는 과학자로서 이런 거짓에 동참할 수 없었어요. 로버트 밀러 부국장의 지시로 한국의 기술적 우위를 어떻게든 부정하고 필요하다면 한국 기업들의 불법 행위 혐의를 씌우라는 내부 문서를 보고 저는 분노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 은폐가 아니라 의도적인 조작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반도체 정책관 박성준을 만났습니다. 그도 저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미국은 지난 몇 년간 우리 기술자들을 감시해왔습니다. 심지어 몇몇은 부당하게 조사를 받기도 했죠.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찾을 수 없는 것을 찾고 있었으니까요. 모든 증거를 수집한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는데 2명의 FBI 요원이 다가왔습니다. 앨리스 씨,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그들은 저를 조용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것입니다. 모두 넘겨주셔야 합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모든 자료는 안전한 곳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진실은 세상에 알려질 겁니다.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어요. FBI 요원들은 저를 몇 시간 동안 신문했지만 결국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저를 계속 붙잡을 법적 근거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노트북과 휴대폰은 압수당했습니다. 비행기에서 저는 이 모든 증거를 어떻게 세상에 알릴지 고민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사가 아닌 세계기술 패권의 지형을 바꿀 폭탄급 보도가 될 것이었으니까요. 게다가 미국 정부 기관의 조작까지 폭로해야 했습니다.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편집장이 긴급히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FBI에서 연락이 왔어. 내 취재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보도를 중단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제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편집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난 망설이고 있어. 하지만 내가 가져온 증거가 확실하다면.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단력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국민이 알아야 할 진실이야. 방송에. 저는 모든 증거를 편집장에게 보여주었고 그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자. 그게 우리 언론의 사명이야. 어떤 압력이 와도 굴복하지 않을 거야. 일주일간의 치열한 내부 논쟁 끝에 저희 방송사는 FBI가 발칵 뒤집힌 이유 한국 기술의 충격적 진실이라는 특집 보도를 내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방송 전날 밤 FBI에서 마지막 경고가 왔지만
우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방송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FBI 내부 문서와 한국 현지 취재, 그리고 앨런의 증언이 포함된 보도는 미국 사회에 충격을 줬습니다. 미국이 반도체와 배터리 같은 핵심 기술에서 한국에 뒤처졌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이었죠. 처음에는 반미 보도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저를 국가 배신자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죠. 하지만 MIT와 스탠포드의 공학자들이 보도의 정확성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과학계의 권위자들이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미래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의회는 즉시 청문회를 열었고 저는 증인으로 출석해 모든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FBI 지도부는 편향된 정보로 국가 정책을 오도한 책임을 지고 사임했습니다. 로버트 밀러 부국장은 국가 안보를 위한 결정이었다고 변명했지만 이미 대중의 신뢰는 무너진 뒤였습니다. 새로 임명된 FBI 정보보안국장은 기자회견에서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적을 찾으려 했지만 결국 발견한 것은 우리 자신의 오만함이었습니다. 이제 한국과 협력하여 함께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상무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과의 반도체 배터리 기술 협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고 대통령은 한국 방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억눌려왔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난 것이었죠. 저는 퓰리처상 후보로 지명되었고 앨런은 내부 고발자 보호 프로그램에 등록되었습니다.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과 미국 사이의 관계가 적대적 경쟁에서 호혜적 협력으로 바뀌었다는 점이었습니다. 1년 후 FBI는 한국과 공동으로 첨단기술보안협력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과거의 적대적 관계가 협력관계로 바뀌었고 저는 이 센터의 개소식을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첨단 빌딩에 위치한 이 센터는 양국의 기술 협력을 상징하는 장소였습니다. 개소식에서 만난 김도연은 환한 미소로 저를 반겼습니다. 앨리스 씨, 당신의 용기 덕분에 우리는 이제 숨지 않고 당당하게 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자랑스럽게 센터를 안내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양국의 엔지니어들이 함께 연구합니다.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술과 한국의 하드웨어 기술이 만나면 더 놀라운 혁신이 가능하죠. 새로운 FBI 국장은 감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FBI가 한국을 의심했던 이유는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경쟁자가 아닌 파트너로서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시작의 날입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화답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미국을 존경해왔고 함께 협력하길 원했습니다. 이제 그 꿈이 실현되었네요. 한미 기술 협력의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센터 내부에서는 이미 양국 엔지니어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과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술이 만나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양국 정부는 이 센터에 5년간 1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젊은 엔지니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청년들이 서로의 문화와 기술을 배우며 함께 일하는 모습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었죠. 한 미국 엔지니어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우는 것이 정말 많아요. 이런 협력이 진작 시작됐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다행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센터 옥상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지난 모든 일을 돌아보았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진실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놀라운 기술 혁신은 이제 미국과 함께 더 큰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협력은 세계 기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하는 특권을 가진 기자로서 더없이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본 미래는 이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서로를 존중하며 협력할 때
세계는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널리즘의 힘입니다. 진실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힘 말입니다. 진실을 위해 노력한 루이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